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품격 있다고 느끼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품격은 품성과 인격을 합친 단어로 정신의 바탕과 타고난 성품을 뜻합니다. 품격의 높고 낮음은 보통 말과 행동, 그리고 겉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며 그 중에서도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드러내는 핵심 요소입니다. 나이가 50이 넘으면 사람은 두 부류로 확연히 구분되는데요. 대화 속에서 거친 것을 그대로 일상생활에 담아내는 사람과 굳이 길게 말하지 않는데도 그 속에는 품위가 있고 말 속에 힘을 가진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딱 할 말만 하다 보니 잔소리도 없습니다. 당연히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겠죠. 책 50의 말 품격 수업은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나이인 50에 그중 가장 중요한 말과 삶의 품위를 고양시킴으로써 인생의 후반부를 우아하고 품격 있는 어른으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말실수를 자주 하고 그로 인해 후회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옹골차게 결심해서 다시는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를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즉, 나이가 들수록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나서 후회하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세 가지 독대화법을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독은 독점하지 마라입니다. 식당에서 옆에 식탁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친구들과 어울려 대화를 하는데 목소리에 높낮이도 없이 일정한 톤으로 쉴 새 없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숨도 쉬지 않고 말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주변에서는 종종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독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화란 주거니 받거니 티키타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때는 잘 경청하고 내가 말해야 할 때에는 상대가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는 것이 품격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 독은 독선하지 마라입니다. 나이가 들면 유독 생각이 편협적으로 변하고 내 주장만이 옳다고 핏대를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령 상대가 좀 빗나간 말을 하거나 의견이 다른 말을 하더라도 일일이 따져가며 옳고 그름을 심판관처럼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특히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독선적인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독선에 빠지고 결국 불통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집불통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독은 독설하지 말라입니다. 성질이 그러니까 이혼했지, 성깔이 그러니 승진을 못했지, 대화 중에 상대방에게 밀린다 싶었는지 그렇게 쏘아붙이는 사람을 봤습니다.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말을 해도 독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에게 상처가 되도록 아프게 찌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상과 어조에서부터 도끼가 묻어나옵니다. 대화는 말을 부드럽게, 내용도 부드럽게 하는 게 좋습니다. 대화에서 당신이 밀린다 싶으면 밀려주는 겁니다.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생사를 거는 것도 이기고 지는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닌데 도끼를 품고 악다구니 써서 뭐 하겠습니까? 내 품격만 깎이고 정만 생기는 것입니다. 책 50의 말 품격 수업은 우리가 평소 주위 사람들과 자주 하는 잡담과 수다에서도 품격을 지키려면 세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책 속에는 우리가 평소 대화를 할 때마다 수시로 3B 원칙을 지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품격을 지키는 3B 원칙을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B는 비난을 삼가라입니다. 쉽게 말해 험담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을 헐뜯거나 비하하는 이야기를 화제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사적인 대화를 하다 보면 남의 이야기를 쉽게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칭찬의 말보다는 험담과 비난에 쏠리기 쉽습니다. 험담과 비난은 재미있지만 그만큼 위험성과 해악이 큽니다. 꼭 험담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분위기를 파악하고 말과 행동에 대해서만 비판하는 이른바 험담의 기술을 발휘하여 험담을 하더라도 요령껏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B는 비밀을 누설하지 마라입니다. 잡담을 나누고 수다를 떠는 것은 좋지만 회사의 비밀이나 다른 사람의 비밀, 심지어 자신의 천기를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건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라 라는 단서를 붙이지만 단서를 붙이는 순간 비밀은 해제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듯이 사방으로 전파됩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느냐 순식간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태풍의 핵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트러블 메이커로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되며 자칫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잡담과 수다를 하면서도 품격을 지키는 원칙 두 번째는 비밀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B는 비집고 들어올 틈을 줘라입니다. 잡담을 많이 하면 수다가 됩니다. 수다쟁이의 특징은 단지 말이 많은 것이 아니라 혼자서 말을 독점한다는 데 있습니다. 수다쟁이가 되지 않으려면 숨을 고르면서 말하세요. 즉, 상대방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1, 2분쯤 말했을 때 잠시 숨을 돌리고 상대방도 대화의 장으로 비집고 들어올 틈을 줘야 합니다.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되고 그래야 대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이 들수록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이 겸손하고 젊게 사는 이유로 단연코 꼽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매사에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배우려는 자세가 품격으로 이어집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 배우려는 자세가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보다 어린 사람, 직위가 낮은 사람에게도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우는 자세로 임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오만해지기보다 겸손해집니다. 배우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나이와 직위를 떠나 상대를 자신과 동등한 인격으로 바라보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배우려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런 태도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런 태도는 겸손함과 함께 따뜻한 품격으로 다가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품격 있는 대화나 책은 평생 건강하고 젊게 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것이 삶의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이 생기를 일으키고 새로운 것을 흡수하면서 생기를 더합니다. 그래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분들을 보면 대부분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매번 말하고 나서 후회한다면, 평소 언성을 높일 일이 많다면, 낯선 이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매번 어렵게 느껴진다면 50의 말 품격 수업을 통해 자신의 말 습관을 되돌아보고 50 즈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개될 인생의 후반부를 남들로부터 존경받으며 내실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책도 주변 지인분들께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시니어분들께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